안녕하세요. 미카로 인더 핸섬월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한국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선영 작가님은 제가 우연히 전시를 갔다가 그 작품을 보고 너무 큰 파동을 받아서 제가 친해지고 싶어서 연락처를 드렸고 연락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선영 작가님은 물과 그림자라는 컨셉, 테마로 작품 활동을 해나가고 계신데요. 오늘은 작가님의 세계관과 작가님의 철학, 그 다음에 예술가로서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자기소개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지금 서양화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물과 그림자로 이제 컨셉으로 테마로 그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물과 그림자라는 테마에 약간 천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한 10년 훨씬 전부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모습을 보면 그냥 저거 캔버스에 담고 싶다 뭐 이런 단순한 어떤 그런 심미적인 그런 미를 창조했다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한 10년 넘게 그렸던 작품들을 보니까 어떤 다 물과 또 물이 있는 어떤 물이 아름다운 실루엣이라든가 그런 물빛이 반사되는 어떤 윤슬 그런 것들을 주로 제가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부터? 네,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는 건 반복적인 어떤 그런 거에 나만의 어떤 철학이 담긴 작업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제가 내가 계속 그동안 이런 그림을 왜 그렸을까부터 출발을 해서 자연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또 재현하는 작업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게 물이 어떤 반짝임과 또 그 물빛 그리고 거기서 비추는 자연의 실루엣의 그림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약간 꼭 물과 그림자로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전에는 그냥 자연을 원래 좋아하셔서 자연에 대해서 많이 그리셨잖아요. 근데 그 10년 동안 그린 걸 펼쳐놓고 보니까 그 작가님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물에 비친 그걸 많이 그리고 계셔서 거기서 테마를 찾으신 내가 이걸 참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걸 그동안 계속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구나. 이거를 그때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집중적으로 이제 그 물이 주는 어떤 영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주로 물에 비친 어떤 실루엣이 아름다운 물 그림자 또는 반짝이는 윤슬 뭐 이런 물결 이거에 대한 탐구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디자인을 전공하셨잖아요. 그 디자인 전공한 거랑 그 이렇게 순수 작가, 예술 작가로 이제 넘어와서 할 때 하시는 작업이랑 연결 지점이 있나요? 아니면 달라요? 완전 다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색감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배정이나 비율을 맞춘다거나 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지금 아크릴 물감의 물성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작업인데 그 디자인을 공부했던 것이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필요가 없는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순수미술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남아 있어서 계속 이제 이런 작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를 가지고 싶어서 제가 이제 회화과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에 또 와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출발점은 저는 저한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공부하기 약간 색채, 색감 네, 이해하는 네. 데 되게 도움이 된 거죠. 왜냐면 작가님 작품 보면은 엄청 색깔의 베리, 엄청 그 레이어가 다양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색깔을 어떻게 조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란색은 주로 어떤 그 물이 갖고 있는 그런 깊이와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 있었고 또 거기에 부조색으로 쓴 보라 색깔은 어떤 물빛의 어떤 몽환적인 느낌과 그런 자연의 실루엣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제가 이제 중점을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감은 어떤 자연이 사실은 그대로 실제 자연도 아름답지만 그게 물에 비쳤을 때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어떤 그거에 감동을 제가 받아서 색감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색깔을 나눠요? 왜냐면 일반인이 볼 때는 물에 비친 게 너무 아름답지만 그거를 물론 색깔이 막 섞여 있잖아요, 오묘하게. 그거를 어떻게 층층층층 되게 세분하게 어떻게 네.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붓으로 그동안에 계속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도 붓을 사용은 하지만 붓에 사용하는 어떤 프로수가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물결과 물빛의 어떤 그걸 세분화시키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실이라는 어떤 실이요? 다른 매개체를 조형적인 어떤 표현의 도구로 삼고 있고요. 어떻게요? 아크릴 물감의 이제 물성이 그 면실을 좀 더 이렇게 잘 흡수하고 발색을 좋게 해줘서 이제 처음엔 그거를 이제 아크릴 물감에 제가 조색을 하고 거기에 면실을 담가서 충분히 이제 색감을 입힌 다음에 그거를 일일이 다 캔버스에 찍었거든요. 어떻게 찍어요? 이게 그게 수평하게?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이제 시행착오도 많았고 네. 막 이제 이게 균형이 안 맞다거나 아니면 이제 색들이 중첩이 되거든요. 밑에 찍은 색과 그 다음에 얹은 색이 자연스럽게 중첩이 되면서 자기들끼리 섞이면서 또 어떤 조화를 갖다 주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 변화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또 하고 나서 그 찍은 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이 색이 담고 말려놨을 때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캔버스에 붙여보자. 그러니까 찍은 실 사이로 그 다음에 그 말린 물감을 입힌 세 개의 실이 또 이렇게 붙였을 때 입체감이 또 훨씬 더 돋보이고 거기서 이제 그 물빛의 일렁임과 반짝임을 더 극대화시키는 어떤 조형적인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우연하게 네네. 발견하신 거죠? 일부러 이제 찍는 거는 사실은 많이들 다른 작가들도 네, 하고 네, 계신데 네, 네. 그거 똑같은 색깔을 찍은 실을 붙인다는 거에 대해서 마띠에르 효과도 더 좋게 나타나서 무슨 효과요? 마띠에르 마띠에르 그러니까 네, 질감 머티리얼. 네네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발견한 어떤 그러니까 저로서는 되게 행복한 또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가 된 기법이 된 거죠. 네. 그 실을 사용하는 거 말고는 또 다른 뭐 특별한 그 작업 방법이 있나요? 그 실을 붙이고 찍고 붙이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어떤 물결, 물빛 또 자연이 비친 실루엣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어느 작가나 다 하는 부분이었고 그거 실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선적인 요소를 강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은 어떤 겹겹이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물을 바라보면 반짝이는 물의 일렁임이 세세하게 이렇게 쪼개진 어떤 선들로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요? 저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뭔가 저만의 어떤 작가적인 철학을 갖고 싶었던 부분에 나는 이런 물 표현에, 물 반짝임에, 물 그림자에 이거를 선으로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표현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 해도 그 선을 어떻게 나누나요? 세분화를? 어떻게 그 색을 뭐 한 50개, 60개, 70개 뭐 이렇게 나눠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어떻게 그 색깔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아크릴 물감을 일단 제가 아까 주조색과 보조색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노을을 표현할 때에서 노을이 이제 바다에 비치는 어떤 그런 걸 표현할 때는 노란색과 주황색의 어떤 그런 강조색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워터마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똑같진 않지만 일정한 패턴의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그 결의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어떤 물에 비친 자연을
일단 붓으로 일정하게 약간 표현을 해놓고 그 위에 선을 찍을 때는 이제 간격의 어떤 변화, 선의 굵기의 변화, 또 색깔의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느낌을 좀 더 강조하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평면에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거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잖아요. 이걸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나요? 그렇진 않았었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가로로 사실은 작업을 했던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작업실 한 15평 좀 채 안 돼서 작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청소하려고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고 그냥 막 일률적이지 않게 막 놓고 그 다음날 이제 작업실 왔는데 저 그림이 원래 가로로 그렸던 그림인데 세로로 이렇게 청소하느라고 돌려놨는데 훨씬 보기 좋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남은 40%는 세로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가 전시를 한 일주일 정도 하면서 느낀 건데 관람객들이 그런 걸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의 어떤 작품에 숨은 그런 느낌들을 또 발견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찍지만 색깔이 한 3가지 이상 이렇게 선을 다르게 색을 찍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해 주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약간 뭐 홀로그램처럼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 네, 움직이는 게 좀 느껴진다. 그래서 자꾸 그림을 45도 각도로도 보고 정면에서도 보시고 그러면서 이건 45도 각도를 볼 때 훨씬 더 멋있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물결과 물그림자와 물빛의 반사의 느낌을 그냥 선으로 저는 표현을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 스스로가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선을 긋고 표현하고 찍으면서 스스로가 순화돼 가는 그런 순화가 돼가는 내가 거기에 동화가 되면서 순화가 되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뭐 50번 찍어야지 100번 찍어야지가 아니라 계속 일정하게 어떤 작품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선만 찍고 그리고 또 실을 또 붙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작품이 완성됐을 때 느낌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정말 물빛을 되게 효과적으로 표현해줬던 그런. 그럼 보통 작품을 만드실 때 뭐 어떤 작가들은 먼저 이제 뭐 스케치를 해서 뭐 선을 다 긋고 완전 그 기계적으로 그렇게 의도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가님은 약간 그냥 체화하면서 이거를 그냥 느끼면서 그냥 하시는 건가 봐요. 그때 이제 아예 밑바탕에 어떤 제가 스케치나 뭐 에스키스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이런 패턴으로 해야겠다 이런 느낌의 워터마크를 좀 만들고 싶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정한 그거의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거기서 그게 다 100%가 아니라 저는 하면서 50% 정도 어떤 계획이 있지만 하다가 보면 저의 감성이나 저의 느낌이나 또 이제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작가 스스로가 그런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우연적인 효과도 더 크다고 봐요. 제 작품에 있어서. 이렇게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만들 때 그 몰입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완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걸로 몰입할 때가 다른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 뭔가를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몰입이 돼서 빠지면 어떨 때도 뭐 점심 3시인데 점심을 안 먹었구나 내가 깜빡했다.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뭐 밤에 깜깜해지고 뭐 밤이 12시 1시가 돼도 작업실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더 하고 싶고 더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하면 그 다음날은 또 이 느낌이 이 감성이 안 나타날 것 같아서 이 느낌을 받았을 때 그냥 다 해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 그래서 지금 작품의 반복적인 선이 저한테 주는 건 그래서 아까 작가 스스로가 순화가 되고 동화가 되고 그런 거에 저 또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뀐 저의 작업이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이제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또 이제 어떤 조명과 빛을 받으면 제가 실을 찍기도 했지만 붙이기도 했고 또 붓으로 터치를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그 빛이 더 주는 효과가 또 배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명도, 그러니까 자연의 그 실루엣을 물이 담고 있을 때도
태양의 빛이 있어야만 그게 이제 더 맞아요.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 작품을 전시해서 걸었을 때 갤러리에서 그 조명을 받았을 때 바닥에, 그러니까 갤러리 바닥에 있는 그 그림자마저도 맞아요. 제 작품의 그림자마저도 맞아요. 너무 아름답다고 사진을 찍어 가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제 작품에서 빛을 빼놓고는 또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전시를 할 때 엄청 빛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빛 설계도 잘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작품에 조명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조명. 아. 그렇죠. 조명이 이제 조명이 중요하죠. 위에서 아래로 쏴줄 때도 있지만 밑에서 위로 또 올려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빛을 더 강조했을 때와 그냥 빛이 아예 없을 때와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과 그림자, 물과 그림자 이 컨셉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그 물에 비친 사물이나 물에 비친 햇빛, 물에 비친 이게 진짜 너무 감정을 많이 울컥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가 막 의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걸 보는 관람객이 그렇게 꼭 느껴야 되는 또 법칙은 없는데 또 이렇게 느껴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정말 작품을 통해서도 만난 게 인연이라서 맞아, 저도 너무 신기하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행복해요. 작품이. 그럼 1년을 고생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재훈님처럼 그렇게 감동받아 주시는 관람객이 있으면 그 1년의 노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는데 그때 전시는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